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딱 그냥 좀 이 구조가 그냥 진짜 탈론 상대로 빅토르를 했을 때 만약에 라인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그냥 진짜 이 무책임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빅토르가 초반 견제도 근거리 상대로는 강할 뿐더러 중력장이라는 좋은 라인 관리할 수 있는데 좀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스킬이 하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걸 가지고 상대를 잘 네, 못 가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는 그러니까 이 라인전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가 날먹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탈론들 하는 거 있잖아요. 라인전 초반에 많이 힘드니까 라인 다 버리고 그냥 로밍 간 다음에 안 당해주면 그냥 진짜 인생 망해버리는 그 빌드, 딱 그거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우선 초반 라인전은 뭐 아군 정글러가 좀 갱킹이 굉장히 강한 정글러다 보니까 라인은 좀 천천히 밀도록 할게요. 애초에 이런 근거리 챔피언 상대로 빅토르가 좀 많이 안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킬 업그레이드 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라인을 미는 능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라인을 밀었을 때 어중간한 라인을 형성하는 구도가 좀 많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라인을 좀 천천히 밀면서 상대가 CS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견제라는 식으로 구도를 만들어 줄 거고요. 뭐 저렇게 W로만 파밍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정이죠. 우선 초반 라인전은 이렇게 네 확실하게 CS 올라갈 때마다 견제하는 식으로 해주고, 애초에 탈론들이 저런 식으로 봐봐요. 이런 라인전이 약한 챔피언들이 부패 물약을 안 가는 이유가 초반에 좀 라인전 힘들다 하더라도 저렇게 롱서드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CS를 좀 놓쳐도 톱날 난검이 빠르게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한방 데미지, 톱날 난검이 나왔을 때 그 한방 데미지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비비는 그런 거를 굉장히 원하는 구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많이 압박을 해주면서 집을 못 가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빌드가 그냥 어떻게든 난 집 빨리 간 다음에 톤난다는 거 뽑은 다음에 그 타임부터 할 거야 게임, 이런 느낌의 빌드이기 때문에 최대한 뭘 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을 해줘야 되고, 지금 보시면 큐가 빠졌죠? 이런 타이밍 때는 그냥 맞아주면서 어차피 큐로 데미지 씹으면 패시브 데미지 그렇게 아프게 안 들어와요. 아, 그 패시브 랜더 이 W 2타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아프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 때 큐가 없는 타이밍 때는 네 W 2타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딱 보이시죠 그냥 나 집 보내줘, 벌써 집 가고 싶어요 그냥. 이미 머릿속에 그냥 집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먹 로밍이나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구도 나왔죠? 어떻게든 날로 먹겠다, 이거 날로 뛰어야 돼. 근데 이거는 당연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탈론은 손해예요 이렇게 되면은. 라인 손해도 그래 많이 못 봤고, 라인에서 많이 지금 웨이브를 손해를 보고 간 로밍이 실패를 하게 돼버리는 순간 바로 그냥 많이 버리는 게 탈론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마이코 만약에 여기서 바텀에서 킬 못 먹는다라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구도가 나오게 되는 거긴 한데, 여기서 빅토르의 첫 단점이 나오게 됩니다. 빅토르가 이렇게 라인에서 저기 본다 하더라도 다른 챔피언들은 막 레벨 6 타임인데 킬각도 잡고 압박도 가능한데, 사실상 이 챔피언은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플레이는 CS를 더 맛있게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편하게 먹을 수 있던 CS를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런 약간의 득을 봤을 때 게임을 굴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팀게임에서는 후반이 좋고 막 진짜 이 포텐이 있다 보니까 초반을 잘 넘기기가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챔피언이기 때문에 많이 편한데, 봐봐요 이런 구도에서 할 게 많이 없다는 거죠. 우선은 네 라인 좀 밀어주겠습니다. 최대한 그냥 상대가 어디 편하게 가지 못하도록 라인을 묶어두는 게 베스트긴 한데, 저도 약간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밀어주고 있어. 우선 지금 딱 로밍 타이밍이죠. 상대편 바텀 한 풀렸고 이제 그레이브즈가 집 갔다 와가지고 레드 쪽 캠프를 먹으면서 탑폭은 미드로 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최대한 죽지 말고 안전하게 큽시다. 우선 지금 돈이 한 900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가는 이유가, 당장 이 돈을 사용해서 집에 갔다 온다 하더라도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구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을 못 가도록 네 이 미드의 라인을 못 끌을 수 있죠. 제가 라인 집을 가버리게 되면 상대 탈론이 왜 이렇게 말이 꼬였어, 상대편 탈론이 라인 민 다음에 로밍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로밍을 갔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도록 어디 편하게 뭘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차피 집 갔을 때 똑같다고 하면은 이렇게 집 안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라인 좀 밀어줄게요. 이제는 아마도 네 견제가 의미가 없는, 때려봤자 의미가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음 라인 밀어준 이후 저 또한 집 타임 잡은 다음에 템 뽑고 와서 다음 라인전 보는 식으로 해줄 거고요. 그냥 딱 단점이 계속 드러나죠. 솔랭에서는 그냥 초반에 한 턴 손해를 봐버리게 되면은 그냥 게임이 진짜 끔찍해지는 거가 많이 나오는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나올 때가 많아요. 이게 탈론도 약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루밍을 갈 만한
상대편이 내 로밍을 막지 못하는 타이밍 때 로밍을 갈 만한 라인이 있어야지 그 날먹이 되는 건데 봐봐요. 이렇게 생각보다 날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안 나오게 되면은 좀 자동으로 말리게 되거든요. 이게 막 바텀 다이브도 그렇고 로밍각도 그렇고 라인전을 심하게 터져버린 쪽에 갔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플레이 가능한 건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어. 지금은 거기에다 아마도 라인을 밀고 만화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갔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트루가 손해를 볼 만한 구도가 잘 안 나오긴 하네요. 저 또한 집에 갔다 온 이후에 라인 복귀 하겠습니다. 지금 사봤점이 없으니까 집에 갔다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생각보다 버티기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사이오는 죽어서 더 강합니다. 바로 텔. 아이 어서오세요. 아 근데 탈론 밀수가 있어가지고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끌리면 안 되는데. 아 잘했네요. 아 좋습니다. 또 사이온 미드로 보내고 저는 탑웨이 받아먹도록 할게요. 이게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빅토르를 했을 때 텔포를 막 탈론 로밍을 따라가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근히. 근데 이 챔피언은 따라가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말려버려요. 아 근데 이거 탈론 뺑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긴 한데 라인 좀 천천히 밀어야겠다. 이게 텔로 이득을 봐가지고 공격적인 텔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 빅토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 이거 어떻게든 탈론 그냥 내가 웨이브 최대한 손해보면서 탈론 로밍 좀 몸으로 따라가는 식으로 많이 하자 이렇게 플레이하면은 게임이 말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 몇천 판을 해보고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챔피언들은 텔포로 이득을 봐야지 텔포를 남을 도와주기 위해 써버리면은 그냥 그럴 바에 빅토르 하지 마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팀적으로. 우선 이 빅토르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빛나거든요. 킬을 한 개 먹었을 때 이 스킬의 진화가 빠르게 되다 보니까 라인 푸시력은 상대가 그냥 내가 사실상 빅토르가 초반에 라인 견제 좀 찍찍 때려봤자 탈론이 무시하고 라인 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근데 라인을 똑같이 밀게 되면은 상대편 탈론이 로밍을 갈 만한 각이 잘 안 나오게 돼요. 보세요. 이제 이 스킬 찍어준 다음에 상대편 탈론이 라인을 밀고 로밍을 가야 되는데 빅토르가 한 발짝 더 빠르게 라인을 밀고 견제를 하게 되면은 견제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상대편 로밍도 맞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냥 봐봐요. 상대 그냥 라인 진짜 스킬 막 두 번 써서 밀 때 빅토르는 그냥 이렇게 EQ 쓰면은 라인 한 번에 쫙 밀리니까 상대편 탈론이 로밍을 각각 안 나오고 로밍을 할 만한 견제가 안 나오고 제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각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딱 턴이 남잖아요. 이 타이밍 때 주변 시야 장악하면서 뭘 한다고 하면은 상대편이 은근히 할 게 없어집니다. 뭐 이런 블루를 멍타임은 어쩔 수 없긴 한데 네 생각보다 바텀이 잘 로밍을 안 당해주는 것도 있을 뿐더러 각이 잘 안 나오기도 하죠. 제가 항상 말하는 그 구도 탈론은 로밍 타이밍인데 날먹은 아니에요 절대. 라인전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라인 밀어주면서 움직임 취하도록 할게요. 아 근데 저기 저렇게 돼버렸네. 아이고 나이스. 어? 아 승전 뭐야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잡아? 아니? 잡았네? 아, 그건 럭스 형님이 다 주겠지. 괜찮아 아직 킬이야. 10초 안 지났을 거야 아마. 아 굿. 와 승전 때문에 위험할 뻔했다. 이게 약간 좀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방금 이게 이런 상황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바로 붙은 거예요 이거. 이게 이런 상황 나온 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거 뭐 대충 제 기억에는 바로 붙었는데 블루를 먹거나 뭐 다른 행동을 할 때 상대가 먼저 라인을 밀 수 있는 찬스가 한 번씩 꼭 나와요. 이런 타이밍 때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때 상대가 이거를 다 보고 싸움을 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나와야 탈론을 할 만한 거지만 사실상 근데 의미가 없죠. 이미 게임이 워낙에 좀 많이 터진 상황에다가 빅토르가 이미 성장을 충분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편 탈론 입장에서는 게임을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사실상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찬스는 지나갔어요. 빅토르가 이를 진화를 해버린 순간 이제는 계속 라인 밀어주면서 압박하도록 할게요. 시야도 먹어주고 압박해야 되고 아까 그부가 미드 근처에 보였었죠 그렇다는 멘트? 마우스가 이렇게 삑 나와. 봐봐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다는 거기 때문에 네 천천히 밀어주면은 그냥 라인 먼저 이러 한번 쓱 그어버리면은 상대편 입장에서 갱각도 안 나오고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이 탈론은 상황 보이시죠? 그냥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라인 푸시력이 생겨버린 빅토르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너무 편해진 상황이고 우선 지금 상대편 바텀이 다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탈론도 압박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뒤로 빠진 다음에 네
대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실히 롤이란 게임이 집을 많이 가면 안 좋아요. 아 이거 안 좋다. 이거 끊어버릴게요. 이게 집을 많이 가면 안 좋은 이유가 굳이 상대가 먼저 집 가야 될 타이밍인데 내가 먼저 집에 가버리게 되면 턴을 잃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약간의 이득이라도 보기 위해서 집은 상대보다 늦게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웬만해서는 돈이 더 많다고 하면 좀 이야기가 다르긴 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웨이부터 밀어주고 리콜 타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했고 우선은 대충 미드 가운데다 와도 박은 다음에 스타임 잡도록 할게요. 이제는 그리고 상대가 저를 때릴 수 있는 구도가 잘 안 나왔고요. 아까 봤다시피 탈론이 진짜 억지로 빅토리에게 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톱 나온 다음에 자발? WQR로 좀 데미지 넣는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아이템 구매를 진행을 했고 아 이거는 바텀을 안 가버리면 우리 바텀이 좀 많이 탈론에게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텀 쪽에서 한번 쓱 탈론 딜관 한번 해주고 빠지도록 할게요. 아 더 가지 말자. 안 해도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좋은데. 아 잠깐만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시야는 보였는데 제발 한 번만 잡아주라. 탈론 녹은 것 같은데 아직 아마? 좀 도왔네 까비. 이게 좀 그거예요. 방금 보시다시피 탈론이 내려오는 거 딱 보이고 시야를 다 잡아줘도 날먹을 할 때 보면은 이런 거를 당해주는 팀원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결국 솔랭이다 보니까 그 당해주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결국 당했을 때 게임 터지는데 이게 탈론의 좀 비애 같은 거예요. 이게 상대가 안 당해주면 할 게 없는 챔피언 중 하나거든요. 이 탈론이라는 챔피언이. 아하 진짜 게임 끝나버렸죠. 아까 게임은 진짜 끝나버렸고 자연스럽게 성장을 잘한 빅토르가 중후반에 캐리할 수 있는 구도가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죽지만 않는 거에 신경을 쓰면 돼요. 로빙 타이밍도 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 상대편 그레이브즈가 애초에 이런 빅토르라는 챔피언을 짜내기 굉장히 어려운 챔피언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장을 방해할 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트라이 너무 잘했는데 근데 이거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보면 나 근데 와드가 없다. 와드가 이거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선 예측해서 이 깔아줬고요. 저는 미래를 보겠습니다. 어? 라고 하기에는 좀 못 지나가죠. 사이먼이 참 텔프를 잘 탔네요. 이제 그냥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이 탈론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그냥 억지로 오는 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로밍이라는 건 라인을 밀고 시야를 사라지게 한 다음에 손해가 없을 때 가는 게 가장 위협적인 타이밍인 건데 사실상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고 좀 이런 게 변수예요. 지금 보시면 G타임 안 잡고 보면은 다 사이언은 텔포가 없는데 이렇게 용을 쳐버리게 되면 상대가 싸움으로 게임을 비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냥 이거는 봐봐 이런 게 문제예요. 날먹 챔피언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챌린저 상위권이라든지 막 진짜 엄청나게 높은 티어가 아닌 이상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돼요. 이게 판단 자체에 근거가 많이 없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탈론이 진짜 누구보다 빛나는 진짜 그 날먹 그게 가능한 건데 방금 딱 그런 상황이 나왔고 약간 손해를 볼 법한 상황이긴 했지만 다행히도 잘 마무리가 되면서 엄청나게 큰 손해는 아니긴 하네요. 타워 채굴도 끝난 타이밍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다음 템은 킹년설이 가도록 할게요. 이건 탑 텔타면 잡겠는데 바로 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렉사이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뒤쪽만 막으면 충분히 잡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잘 마무리했죠. 괜찮아요. 이게 또 카밀, 이렐리아 이런 칼첸다라는 성들은 그런 거 기분 나빠하는데 사이언 봐봐 얼마나 귀여워. 오히려 기분 좋거든요. 우리 빅토르 컸네? 하면서 우선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렉사이가 했던 그런 실수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라인 밀고 와드 박으면서 하면 돼요. 보면 이게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봐봐 이런 게 제가 가장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런 게 변수가 많은 게 뭐냐면 라인을 밀고 상대가 보인 타이밍 때 와드를 받게 되면은 변수가 사라져요. 근데 라인을 안 민 상태로 상대가 전 탑에 선을 쓴 이후에 미드라인에 복귀를 한 거잖아요. 이런 타이밍에 와드를 지우거나 뭐 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손해를 볼 만한 구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나이스. 오야 100점. 봐봐요. 이게 제가 렉사이 탑에 대한 이야기를 봐봐. 이게 정글들이 그냥 문제인 거예요. 보면은 그냥 분명 잘못을 자기들이 했는데 항상 화는 자기들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난 그냥 너 이렇게 스킬 잘 안 나가지고. 이게 보면은 저렇게 하는 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미드를 먼저 쭉 민 다음에 주변 시야에 핑크와드를 받고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 상대편의 시야가 다 보여요 다. 근데 문제가 저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올라간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남 탓을 해버리는 이런 정글러가 있으면은 이 날먹이 누구보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상관없습니다. 날먹도 초반에 날먹이지 중반에 날먹 잘 안 돼요 요즘. 템 효율이 좋아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라인 밀어준 다음에 좀 돈이 많다 보니까 집에 갔다 와서 아이템 구매해줄 거고, 상대가 좀 암살할 수 있는 좀 들어온 챔피언들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네를 안 간 이유가 빅토르가 좀 이게 성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챔피언인데 조네를 가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좀 포텐이 좀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조네를 잘 안 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야 될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바텀으로 가버리게 되면 상대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상대가 생각해보세요. 미드에 서 있을 때 다이브를 하기 편하겠어요? 바텀에 있을 때 다이브를 하기 편하겠어요? 근데 바텀에 갔을 때 다 우리 팀이 안 봐주게 되면은 어떠한 식으로 플레이를 해도 네 죽어버릴 수 있는 각이 나오게 돼요. 큐 맞을 수 있나? 맞추면 잡는데? 나이스. 보세요. 그냥 이렇게 미드에서 먼저 라인 밀어준 다음에 한타를 유도를 하게 되면은 싸움을 질 수 있는 구도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냥 5대5 싸움 구도 나와버리게 되는 순간 애초에 이 미드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큰데 봐봐요. 그냥 시야 없는 곳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다음 죽은 다음 남 탓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못 깨달아요 절대. 이게 진짜 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를 이 사람은 평생 모르게 되는 거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막 어른들이 보면은 막 고기보다 야채가 맛있다 이렇게 말씀 뭐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무 안타까워. 왜 이 맛을 모를까? 진짜 맛있는데 그냥 안타까운 노릇이야. 이제는 우선 용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탑웨이브를 받아먹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집에 빠르게 갔다 온 다음에 다음 한타를 대비하러 아래 내려가도록 할게요. 이게 두 개 다 챙기기엔 좀 많이 욕심인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상대가 진짜 다 하나만 잘 누리면 되긴 해요. 보시면 저희가 이 성장이 일방적으로 딜러 챔피언들이 보면은 막 이지랄이 엄청나게 잘 큰 것도 아니고 비에고가 만약에 딱 잘 들어오면서 빅토르를 잡아주기만 하면은 게임의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제가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아줘야 돼요 이거는. 아니 망자 이거 보셔서 맞출 수가 없어. 전 절대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 스킬을 맞추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 게임을 망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오반데? 이거 구도가 너무 안 좋아. 근데 뒤에 뭐 있잖아. 나이스. 하필 내거 먹었어. 이거 펜타킬 각이다. 큰일났다. 아하 너무 좋은 거 먹었다. 어호야. 이거 살 수가 없어. 땅. 이러면 좀 큰일 난 거죠. 이게 이렇게 열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참 그거였어요. 답답한 쪽이 먼저 져버리는 그런 상황, 그냥 먼저 여는 쪽이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열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들이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나왔고, 이 남탓을 하는 이 양반은 이미 그냥 실력이 없는데 멘탈까지 나가버려가지고 그냥 최악의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은 솔직히 말하자면 사이드가 편해요. 지금 사이드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그냥 나이스? 아니구나. 무슨 줄? 아니야 이거는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 전 이거 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세 번째는 먹혀도 네 번째는 안 먹히면 돼요.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비에고 쪽에서 싸움을 해버리면 좀 많이 변수가 많이 생겼거든요. 비에고가 없는 쪽에서 계속 사이드로 뺑뺑 돌면서 나 근데 마스가 왜 이렇게 뺑 돌지 아까부터? 비에고 없는 쪽에서 계속 뺑뺑 돌면서 싸움을 유도를 해야 돼요. 상대가 급하게끔. 그리고 사이드 푸시의 정말 가장 큰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상대가 답답해서 열 수도 있고 그냥 완전 너무 답답한데? 짜증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계속 그런 상황 유도하면서 압박을 많이 취해줘야 되고 이거는 치감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까비. 이거는 근데 망자여서 슥슥 막 피한다. 우선은 집 갔다가 망자 뽑아온 다음에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쌍구도 근데 생각보다 나왔는데 텔포 위치가 너무 안 좋아. 우리가 또 급하게 얼어버렸어. 아이고야. 말했죠. 이거는 급한 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치업이 돼버린 거거든요. 우선 집에 갔다가 망자이거 뽑아온 다음에 제가 탈론 쪽으로 붙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텔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빠졌다고 해가지고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우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봐봐요. 저희가 강제 이니시가 사이온이 있긴 한데 한타를 열었을 때 상대가 좀 빨아들이기 굉장히 좋은 챔피언들이 많잖아요. 뭐 그브가 데미지 넣기도 편하고 마오카이도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하자면 먼저 여는 쪽이 좀 지는 구도가 잘 많이 나옵니다. 최대한 사이드 가두면서 압박해주고 지금 당장 탈론이 저한테 스킬을 쓴다고 해봤자 솔직히 저 상대로 표콤보 박아봤자 못 잡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이쪽에서 압박 계속 해주면서 게임 괴롭혀줍시다. 그레이브즈가 계속 올 수 있다는 게 변수긴 한데 그런 상황을 좀 사려주고 약간 저희가 오히려 게임이 좀 불리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진짜 불리한 쪽에서 해야 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우선 누구야 저 친구 보였으니까 다시 와드 지워주고 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타워를 깨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CS 잘 먹으면서 더 크자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고 탈론은 저랑 반대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몸이 좀 앞으로 쏠리는 게 보이죠. 바이게가 아래쪽으로 나왔고 아까 그부가 살짝 움직임을 취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건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뒤에 빠져있도록 할게요. 상대가 무리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잘 빨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행까지 나와버렸다. 이거 골치 아프네. 천천히 밀게요. 천천히. 아직 바이게 쪽에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뒤에 빠져가지고 안정적으로 밀어줬고 탑에 저기 보이긴 했는데 텔포를 쓰면 가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나이스 탈출. 이건 타야겠는데? 이건 무시할게요. 이쪽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탑 열수만 있으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건 넌 렉사이야 그동안 죽었을 때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더니 왜 가야 될 때는 생각이 생기는 거야. 허허. 근데 이거 진짜 트롤들 특징 항상 안 죽어야 될 때는 그렇게 죽어주면서 이 가야 될 때는 절대 안 가. 이게 진짜 보면은 게임 항상 신기하단 말이지. 근데 뭔가 계속 딱 보이시죠? 저 이거 답답해하는 거. 이게 사이드 운영이 되면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가 사이드가 좀 더 편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불리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선 이거는 뭐 리치베인을 가기에는 너무나 골드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모렐로 빠르게 간 이후에 다음 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론 한타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우선 이 한타에서는 좀 초시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초시기 구매 하나 해줄게요. 풀도 있고 지금 잘 받아치기 좋은 상황이 하다 보니까 저만 잘하면 한타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즈럴 나이스 포킹. 이런 거 과감하게 여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사이온이 그냥 올라와야 돼요. 이거 사이드 밀면 안 돼요 사이온. 이 사이온이 사이드 가버리게 되면은 타워는 깨겠지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워가 아니라 시야예요 시야. 그냥 이 탱커가 몸으로 밀어주면서 이쪽 시야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 근데 바람도 위험할 수 있구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열지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열면 돼요. 이런 거 열어줘. 이런 거 좋아요.
아하, 사이온 또 이 봐봐. 안 열어야 될 때는 열고 열어야 될 때는 안 열는 이 상황이 나와버렸어요. 그냥 그만큼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하네 내가. 이 렉사이와 사이온의 그 정반대의 판단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아. 나이스. 나이스 이즈리얼 판단 굿. 야 거기로 오기면 내가 그냥 맞지 않니?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뭐야 나 소름 돋았어 방금. 뭐야 한타 이겼어. 방금 뭔 소리야? 뭐지? 어? 누가 도네이션 한 거구나 영상아. 깜짝이야. 야나 놀래라. 뭐 어찌됐든 한타는 이겼으니까 그걸로 90입니다. 예. 예,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대치고도 나온 다음에 아까 한타랑 지금 한타랑 다른 이유인 게 뭐냐면은 이 한타는 할말 까먹었어요 놀래가지고. 장난이고 이 한타는 저희가 지금 대치구도를 가졌잖아요. 근데 아까 한타는 상대가 좋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대치구도가 없는 상황에서 한타가 바로 열렸기 때문에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봐봐 이런 싸움은 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좋은 한타를 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나왔고. 먹어서 삐졌구나. 근데 먹어봤자 없잖아. 의미 없잖아 너 임마. 이게 그냥 이제는 게임이 너무 일방적으로 유해져 버렸어. 근데 이게 도중에 모래를 섞어가지고 리치베인이 안 나오긴 하네요. 리치베인 그냥 마지막 코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냥 한타만 하면 돼요. 이제 상대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사이드 계속 압박하면서 괴롭히는 것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냥 상대가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안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미드에 뭉쳐가지고 이즈리얼이랑 그냥 비트로 포킹을 하게 되면은 상대의 피를 깎고 피를 깎은 상태에서 한타를 할 수 있는 찬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그냥 상대는 그냥 게임이 노답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과감한 이니시, 이 사이온의 이니시 타임인가? 이 렉사이가 안 죽어야 될 때 죽는 그런 상황 안 나오게 되면은 게임을 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버렸습니다. 전화 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할게요. 어차피 들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고 있고. 설마? 역시 그거 했죠? 하면 안 되는 거? 한타로 되는데 괜찮은데 이런 거 열어도? 나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솔직히 말하면 렉사이는 원래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안 되죠 이제.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도 좀 한타를 못했고 그냥 상대가 뭘 하든 비트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조합이에요. 이런 조합은 사정거리 짧고 비트로가 Q 스킬 통해가지고 계속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혼자 다 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오게 되고 그냥 게임이 아까 좀 끝나버렸습니다 사실상. 이제 집에 갔다 와서 천천히 게임 굴리도록 할게요. 까비. 집 갈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돈이는 더 테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이거 사이드 가도록 할게요. 상대가 제가 안 보이면은 이런 데 안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는 둘이서 충분히 데미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낚시라는 상황에서 오히려 빠져줘야 돼. 봐봐 이런 거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빅토르가 안 보이면 의심을 한번 좀 하거든요. 우선 지금은 딱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집에 갔다 와서 아이템 구매해줬고 천천히 사이드 돌려 깎으면서 게임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용가제의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탑으로 가든 바텀으로 가든 상관없어 보이고. 아하 근데 그부가 왜 16레벨이야 뭐야. 아니 어떻게 했어 친구야. 아하 역시 이 진짜 이 깨말못들 보면은 화가 많고 게임 모르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진짜 못합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핑 진짜 차단하세요. 그냥 딱 봐도 이게 진짜 딱 봐도 이거는 선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핑 켜놔봤자 이게 막 그냥 화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99.9% 이상이 그냥 이 핑을 화풀이형으로밖에 안 써가지고 핑을 켜놔봤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악감정 있어가지고 너무 싫어 이래서 끈 게 아니라 뭐 싫긴 한데
우선은 용 타임 전까지 타워 다 밀어준 다음에 용도 탐내주도록 할게요. 이런 거 텔프로 가면 안 됩니다. 텔프로 가면 아까처럼 또 자리 뺏긴 다음에 압박받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먼저 라인 쪽에 합류해가지고 붙어줘야 돼요. 우선 바텀 웨이브 안 좋으니까 바텀에 텔, 어차피 텔 있어봤자 지금 크게 사이드 운영할 상황도 아니고 텔 쓱 한번 쓴 다음에 라인 밀어주고 정리한 다음에 용싸움 보러 가도록 할게요. 우선 아직까지 용 시간 좀 남아있고 미드가 억제기를 밀어왔기 때문에 라인을 상대가 먼저 못 밀다 보니까 바텀 한 웨이브 더 밀고 합류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해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이런 사상거리가 짧은 판이 짧은 애들은 온다고 해봤자 충분히 2대1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이대로 게임이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저 동의합니다. 저거는 이 비에고가 할만한 게 더 잘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주의할게요. 사이언이 캐치를 잘했죠 이거는. 아 까비. 용 먹고 천천히 가도 나쁘지 않겠다. 어차피 조합이 좋아서 워낙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 보이고 용 치면서 다음 바론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버프가 두 개 동시에 나와버리네. 개꿀. 맛있게 먹어야지. 집 갔다 와서 리치베인 뽑아준 다음에 네 이제 한타를 하면은 그냥 상대편 좋아서 죽습니다. 근데 지금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이 플래시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 진짜 억지로 저를 죽일 수 있는 각이 꼭 한두 번쯤은 나올 거기 때문에 진짜 그 지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진짜 이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계속 주의를 해야 되고 이제는 그냥 한타를 열기만 하면 게임을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좋아요? 아니 우리 사이온 친구가 그 욕심이 있네. 확실히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거는 그냥 라인 쭉 밀어주면서 상대가 CS 받아먹는 타임 바로 치면은 바론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지금 바론 바로 치면 상대가 그냥 싸움을 꽉 열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 나오는데 억제에 밀린 타이밍 때 그냥 이렇게 라인 밀어준 다음 딱 상대가 이 웨이브 안 받아먹으면 타워 깨질 쪽으로 납두면 되고 그냥 웨이브 받아먹으면 그냥 바론 치면 되기 때문에 오! 이건 너무 포지션 안 좋아요? 근데 미라 있으니까 바론 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바론 가자 바론. 이거 그거 못하겠다. 역시 이게 꼭 정반대로 하는 이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 이거 한타를 해야겠는데 이러면은. 아니 한타 하자. 이거는 바론 치면 안 돼. 망해버린 탈로는 할 게 없습니다. 가스게임 빼도록 할게요. 이제 그냥 아니 초원이 아니 어디가 근데 저 두 명 뭐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웃기진 않아. 아니 이런 과감한 다이브를? 우리 터 깨면 안 될까 그냥? 친구들 정말 말 안 듣네. 참 이 롤이라는 게임이 참 신기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결국 같은 행동을 할까. 바론 근데 바로 쳐도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그레이브즈였으면 이건 나는 뺀다 이러고 집으로. 근데 빅토르가 바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칠만한 거고 이미 샷 잡혀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말을 안 들어 얘들아. 진짜 그냥 답답하네. 이러면 애매하지. 이러면 너무 애매하다. 칠만한 것 같기도 하고. 상대한테 아니 이거 진짜 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이거 봐봐. 방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 얘네가. 근데 항상 이 똥쟁이들은 말을 안 들어서 근데 진짜 미스테리야. 어떻게 매판 하는데 매판 똑같은 이런 사람들이 만나.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너무 궁금해요. 아니, 끝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허, 절대 말 안 듣지 그냥.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인데 똑같을까? 야 씨. 그래서 이제는 마간신 가겠습니다. 아 근데 뭔가 템 하나 바꿔주고 싶은데? 전화를 팔아버릴까? 공허의 지팡이 아니다. 마방 없으니까 하지 말자. 오바야. 이제 그냥 한타 열게요. 한타 열기만 하면 진짜 원래부터 안 정가지고 그냥 게임 이기는 건데, 그냥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굳이 사이드를 돌 필요도 없다 생각하거든요. 상대가 보면은 라인 클리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미드로 가가지고 빅토르랑 이즈를 포킹 찍찍 때려주는 싸움, 쌍둥이 타워로 하더라도 깨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돌 필요 없이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오? 아니 이런 최고의 운전을? 나 미드 가고 싶어 얘들아. 미드 가자 우리. 아 근데 방금 운전 좀 좋았다. 와 왜 이렇게 안 더러워? 아마 이번 게임은 이렇게 끝난 것 같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타워가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템이 잘 나오면은 이대로 게임이 끝난 것 같고, 확실히 프로가 후반 킬력이 있긴 하네요. 아 신나. 이게 행복이지. 아 얘들아 제발. 아 서운한데? 이거를 안 깨지네?